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0일 TCK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사이클을 못한 배경이라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기사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어떤 것이 있고, 차트적인 이제 배경 시나리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더벨 기사 내용인데 4월 30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가 앞서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사이클 타지 못한 배경이라는 내용이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고, 낸드 비포 마켓 수요 부진 R&D 비용 부담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이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만한 내용이 뭐냐면은 비포 마켓이라는 요 단어랑 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 같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그 시장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비포 마켓이 있고요. 비포 마켓 그 다음에 애프터 마켓 요렇게 있는데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장비 그 부품 부품 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비 제조사 그리고 최종 고객사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자면은 이제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TCK가 되겠죠. 그리고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램 이제 시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최종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만드는 게 TCK고, 시각 장비를 만드는 게 이제 램, 그 다음에 최종 고객사가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비포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품을 장비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장비 회사에서 이 소모품이랑 장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시스템이 비포마켓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애프터 시장은 이 부품 회사가 최종 고객사로 바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포 마켓이랑 애프터 마켓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내용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어떤 기업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좋냐면 최종 고객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비포 마켓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장비 회사에서 이 소모품의 품질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최종 고객사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중간에 유통 과정이 한번 껴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장비 라인을 셋업을 할 때 보통 비포 마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비를 셋업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장비 셋업 이후에 안정화가 되면은 기업들에서는 원가 절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이제 애프터 마켓 시장이라고 보면 될 텐데, 부품 회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부품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싸죠. 근데 반대적으로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쓰던 시각 장비랑 이 소모품이랑 호환성 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품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K는 이 두 시장 중에서 비포 마켓에 위치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소모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을 글로벌 1위 제조사인 TCK가 계속 부진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적혀져 있고, 뭐 이제 실적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가 매출액 590억 원, 영업이익이 174억 원을 잠정 실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결국 뭐 별로 좋지 못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반기로 이제 종합 반도체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반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하반기 쪽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좀 저조하고, 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디램
그다음에 낸드 감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계속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3년도 10월 달부터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이 실적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지난 23년 4분기보다 매출액이 조금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올라간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TCK는 낸드 쪽에 있는데 아직 추운 겨울이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 이것도 낸드가 일반적인 이제 낸드 전체보다는 지금 낸드 쪽에 좋아졌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은 결국에 AI 쪽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에 사용되는 낸드 특정 제품만 현재 좋아진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 TCK는 낸드가 아직도 안 좋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업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자. 지금은 AI 향으로 해서 매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소 좀 지지부진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게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인 박스권 만들었고, 위쪽으로도 박스권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주봉 11선 주봉이 마감이 되었죠. 주봉 11선보다 종가 가격이 살짝 아래쪽에 이제 가격을 형성이 되었는데,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에 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확실하게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하겠죠. 주봉을 다시 올라타느냐 내려타느냐 이렇게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또 보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금리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업황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소부장 기업들이 주가가 항상 상승했던 패턴들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6월, 7월 정도에 한번 시장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통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의 다시 수혜가 오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같이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